또 조용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난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분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이거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안에 있더라고. 그건 빼고 네. 그러면 하나는 빼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노상원 노상원 수첩? 한겨레에서 있었나요? 보도가 나왔어요. 노상원 네. 수첩에 대해서 보니까 네. 윤석열을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아요. 그 파일 2개가 나왔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파일 내용을 보면 이제 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윤석열의 장기 집권을 노렸던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음. 인간입니까? 저는 그건 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이 잘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중도 이 사람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중요 직책에 앉히고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하자. 이런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은 노상훈 수첩에 예전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뭐 불안한 수거 계약 그렇죠. 계획 그것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어디 연평도 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바다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터뜨리고, 나왔단 말이죠.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막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끔찍하고 상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려요. 그 12월 3일 지금 네. 거의 6개월이 지금 다 되고 있는데 네.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내란 세력이 남아 있어요. 잔존 네. 세력이. 그게 군도 있지만 검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내란 세력이 있다니까요. 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당시에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왜 비아폰 서버의 압수수색을 계속 막았을까? 막고 고민해 봐야 있을까? 되지 않겠어요? 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보니까 또 어제 2명이 또 사표냈더라고. 3명이지 정확히 뭐 얘기하면. 중앙지검장하고 네. 차장검사 왜 그랬겠냐고. 사표를 왜? 그것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니 네. 그 사람들이 담당했던 수사만 보면 돼. 김건희 건 수사했잖아요. 네. 무혐의 해줬잖아요. 2개 다. 그 뭐지 명품백 받은 거. 맞아요.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 조작. 털어줬어요. 정권 바뀌고 만약에 정권 바뀌면 수사 이 사람들 징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징계할 것 같으니까. 그 징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거죠. 보여요. 그렇게 항상 모든 게 다 그래 보여요. 보여요. 아니 하필이면 또 사표 퇴직 날이 네. 선거 바로 대선 전날이야. 전날 6월 2일. 웃기잖아요. 이게 웃깁니다. 무슨 솔직히 웃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스럽잖아요. 아니십니까 진짜 검사라는 양반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예. 화나게 한 이슈 너무 짚어봤는데 많아. 예. 또 화나게 할 이슈들 있을 것 같아서 또 얘기를 그럼요. 나눠보면 예. TV 토론회가 지난 18일 일요일 날 첫 있었죠. 경제 분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떻게 봐요? 진짜 내가 또 왜 그러세요? 아니 화가 나 아니 토론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난 특히 이준석 이 사람은 뭐 하는 이준석 후보.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제2의 한동훈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간족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말한 것도 틀린 것도 많았고 네. 근데 그거를 상대방의 토론이란 거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 의견도 듣고 내 의견 얘기하고 이게 토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하면서 내가 얘기한 거고 다르게 교수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내버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토론 태도로도 맞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얘기하려고 말을 끌어버려요.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끝내버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토론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대체 토론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토론을 하나.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도 안 돼 있고. 권영국 후보 너무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뭐 위치가 그러다 더 보니 이상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안 토론을 통해서 예. 뭔가 지지율이 확 차이 나거나 이 아니. 토론을 통해서 뭘 받긴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준석 후보가 음. 뭘 받고 싶은 어떤 욕망에 하는데 저거 한다 해가지고 이준석 너무 잘하는구나 에이.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보면서 네. 이준석 후보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오히려 얘기가 차라리 많아요. 태도 그러니까 매너. 문제. 예. 그리고 뭐 뭔가 막 어려운 거 가져와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평소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무슨 뭐 그거 물어봐가지고 답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이래요? 그럼 뭐 답변을 못하지도 않았죠 이재명 네, 후보가.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을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도리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했어야지. 김문수를 했어야 그래야 되는데. 자기 지지율이 높아지죠. 이러다가 10%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못 받아요. 자기가 다 선거 쓴 돈 비용. 자기 개인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개혁신당. 그러니까요. 자, 언론들은 이 TV 토론에 어떻게 보고 야,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에 신경정만 부각 실망스러운 TV 토론 비전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경제 후보 많아 답답하고 깊이도 없는 대선 TV 토론. 요거는 일단 뭐 한국경제를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건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좋아하지 않지만 네. TV 토론의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은 안 돼요. 단둘이 하잖아요. 단둘이 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주요 예. 두 사람만 예. 하잖아요. 그다음 경향신문은 정책 겉핥기 대선 TV 토론 선문답 그쳤다. 근데 이게 저는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의 이 두 기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 두루뭉실하게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지 마세요.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왜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의 태도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준비 안 된 후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그냥 다 싸잡아 가지고 네 명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비전이나 정책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후보가 좀 많이 그건 네 명 했습니다. 중에 그 사람 막 물론 권영우 후보는 특정 분야에 네. 또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얘기했죠. 나머지 두 사람은 말꼬리 잡고 뭐 사람에 대해서 존중도 안 하고 토론의 태도도 잘못됐고 이건 두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준석, 김문수. 네. 그럼 그 구별했어야지. 아니 이게 마치요 실망스러운 TV 토론한 모든 네 사람이 다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별성을 둬야지. 차별성 있게. 네, 그리고 정책 비전을 제시 안 했대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뭐예요, 대체? 뭐 이재명 후보도 마치 비전을 제시 안 한 것처럼 얘기해 버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싸잡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또 금요일 또 다음 주 화요일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국민의힘 어제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여기 화나는 거였어요. 아까 내가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지. 무슨 아니 지금 배우자가 대통령이야? 아니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장모 토론회 돼야 돼. 그러니까요. 최은순 씨 아들, 때문에. 아들. 친구, 지인, 뭐 하는 거예요? 동문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장난쳐? 네. 무슨 뭐 희화시키는 거예요? 나경원 또 그분도 여기다 또 하나 더 얹혀고 다 뭐 네.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아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배우자 토론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 때문에 논란이 아니, 됐으니까. 그 얘기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저 이런 얘기를 그렇지. 왜 합니까?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네. 이런 거예요. 그 또 이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예전에 대선 때 MBN 가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또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때 김혜경 여사가 뭐라 그랬냐? 배우자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네. 그거 하고 토론회와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배우자의 검증은 언론이 하고 정치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김건희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 문제가 있었다. 검증해야지. 네. 근데 그걸 토론을 해요? 토론에서 검증이 돼? 토론회가 수사기관이야? 아니 뭐 토론에서 뭐 하는데요? 뭐 질문하면 나 안 했어요. 이러면 끝이지. 그렇죠, 그렇죠. 뭘 검증하는데 검증 대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건 언론이 하는 거고 국민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또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검증을 무슨 토론회로 합니까? 그 얘기했다고 토론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 토론회 해본들 그게 뭐 말이 달라지거나 그러니까요. 입증하거나 검증할 수 아니, 없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그 토론, 아니 배우자 음. 뭐 그분? 잘한다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없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네. 그걸 받았는데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할 할 때 예. 그때 이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2017년인가 제가 그렇게 예, 기억하는데 예. 못 보셨죠 아직? 못 봤어요. 그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예, 예. 아니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뉴시스 출처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니까 뉴시스 보도고요. 2007년입니다. 2007년 5월 6일 날 보도 내용이에요. 네. 요거 내용인데 경기도지사 초심으로 돌아가라. 전곡로에서 전곡로 도청 지부가 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인이 공무원의 지원을 받고 정치 활동까지 벌인 것과 관련해서 뉴시스 5월 1일자 보도를 인용하고 전국 공무원 노조 경기도청 지부가 6일날 성명을 내고서 경기도지사는 초심으로 돌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사가 예. 이게 지금 2007년 5월 6일자 보도고요. 네. 5월 1일자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뭐 그런 거 한 적 없고 도움 받은 적도 없고 사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 문제가 될 아니겠어요? 수 있겠네요.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보도하고 이러면서 검증을 하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무슨 검증이 되냐고요. 될 것 같아요. 좀 택도 없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지난 17일 주말 전에 지난주에 탈당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언론들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야, 진짜 나는 이 네. 언론들이 조선일보 네. 우리의 기대를 전혀 우리의 그 뭐랄까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예. 한안나 한안나가 누구겠어요? 하났나 하났나 우리가 김문수, 네. 원팀 대가는 국민의힘. 지금 원팀 돼가고 있어요? 나 진짜 글쎄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원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탈당하니까 원팀이 돼가는데 우리가 김문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아일보 윤 계엄 사과 없이 뒷북 탈당 국힘 내부 효과 크지 않을 것.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약간 비판적이야. 여기에 반반이네요. 대해서. 예, 그렇죠. 반반이네요. 경향신문 반성 사죄 없는 윤석열 탈당 이래서 탄핵이건 건너겠나? 요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제목 보면 알 수 있네요. 제목으로 예. 판단이 좀 가능하네요. 당연하죠. 예. 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 진짜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걸 원하는 바람대로 걸 쓰는 거지. 바람대로.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 내용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대선 전열 정비에 나섰대요. 네.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윤 전 대통령 당정 문제가 정리된 만큼 김 후보 캠페인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대. 지금 그래서 탈당해서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와서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덕수가 돕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한동훈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더라고. 자기 혼자 그것도 부산에서 웃기는 거 아닙니까? 강할리에서 아니 박지원 변호사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가서 손도 들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도리어 요즘은 그래서 빅텐트가 이재명 후보 쪽에 쳐주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다 오잖아. 김용남 전 의원, 예. 또 김상욱 의원 여기 이제 나오는. 그다음에 허은하 전 의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예. 빅텐트는 지금 민주당이 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요. 기사를 이따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기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꾸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일 남자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긴 한데 스카이데일리 그 매체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스카이데일리 결국 경찰이 지난 15일 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제대로 안 쓴 거잖아요. 허위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썼고 제대로가 가짜 아니고 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를. 이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사이버 수사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스카이데일리의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네.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걸 청구를 했고 법원이 곧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어제 MBC 보도이긴 한데요. 예. 그 미군 소시통이다. 그래서 뭐 그 옷 입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캡틴 아메리카 코리아인가 뭐 코리아 어째-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네. 그 사람 제보자입니다. 예. 그 사람도 구속된 거 그렇죠. 그 사람하고 기자가 가짜 뉴스인 거 알면서 모의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18일 저녁 8시 7분에 안 씨가 허 기자에게 이제 제보자라고 했던 네. 캡틴 코리아는 사람 안 씨인 것 같아요. 허 기자에게 이러면 70을 말해도 되고 30을 말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블러핑 즉 허풍을 떨어도 상관없는 거다. 야. 이게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허 기자가 준비는 해놓겠다 답변을 합니다. 다음 날 1월 19일 날 오전에 안 씨가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증명을 못하면 그게 진짜 뉴스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 무기로 작용할 수 있대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만들어서 무기로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허 기자가 답변이 더 웃겨.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그럼 됩니까? 안 안 됩니까? 된다고 안 되죠. 이래야죠. 해야죠. 답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 뭐, 진짜 어쩌. 그러니까 안 씨가 전체적인 내러티브 즉 서술은 소설로 쓴 거지만 자잘하게 팩트를 집어넣으면 그게 진실이 된대요. 이런 이따위로 기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예 가짜 뉴스 만들고 공모해가지고 그걸 퍼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지금. 거죠. 이 내용만 보면. 아니 근데 더 문제가 이 스카이데일리 예. 이게 뭐 다 인용해버리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극우 채널이나 이런 데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6만에서 20만이 훌쩍 넘었고 후원금도 엄청 늘었다면서요. 맞아요.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짜 뉴스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데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는 문 닫게 만들어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의 벌금을 물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산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그래야만 가짜 뉴스 안 만들고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물론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가짜 뉴스로 뭐 어떤 선거에 개입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 처벌도 받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만들어서 그 손해배상 금액이 회사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정도까지 무겁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입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 매체 광주 5.18 민주화운동 허위 왜곡 보도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과문을 실었더라고요. 이 사과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과문 이제 보이잖아요.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실제로 사과에 대해서 두루뭉실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뭘 잘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면 5.18 광주 민주화 보도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네 죄송하게 생각한데 국민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5.18 피해자들한테 당연하죠.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그 해야 사람들한테 되는 거 사과를 아니에요? 해야죠. 그 사람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과는 없어요. 두루뭉실해 그냥. 이렇게 사과할 건 뭐하러 사과하냐. 사과의 정성은 뭐냐. 누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누가 대상인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재발 방지를 할 건지 여기 대책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과문을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허모 기자도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회사도 징계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면피형. 면피형 사과다 이거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쉽게 뭐라고 얘기냐면 갑작스러운 사과에 대해서 5.18 왜곡 면피 사과하지 말고 법적 책임부터 져라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이건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허모 기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사라고 하는 건요. 네. 기자가 기사를 쓰더라도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사실관계 확인하는 라인을 통해서 쭉 다 확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기사를 승인해 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사를 쓰면 물론 언론사 규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소속된 부서의 부장 네. 그리고 편집국장 최소한 여기를 거쳐서 기사화돼요. 그 사람들의 책임을 왜 안 묻는 거예요? 데스킹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데스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한국적으로는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러고 게이트키핑. 그 예.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네. 이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면피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취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언론이니까 인터넷 언론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퇴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검색이 안 돼요. 네. 포털 사이트가 퇴출이 돼 버리면 또 하나는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 자율 기구에서 이 언론사에 대해서 뭐 문을 닫게 하는 방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문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피용 사과다. 단체들은 다 거부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의혹 이게 결국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상황인데 일부 언론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협박 아니냐? 협박 프레임을 내세워서 지기현 판사를 좀 감싸는 모양새인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것도 예. 조선일보 보세요. 아니 조선일보하고 매일신문, 조선일보는 이렇게 써요. 윤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이래요. 협박입니까 이게? 뭔 협박인데요? 협박인가요? 아니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판사라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해 당사자로 의심되는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제보자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룸사롱 강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사법부에서 제대로 검증해달라.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 이거 중앙지법이었나요? 거기서 뭐라 그랬죠? 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뭐 안 하겠다 이래서 계속 재판을 진행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해서 사진을 냈습니다. 사진이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눈싸움에서 3명이 찍은 사진 중에 2명은 지금 모자이크 처리하고 네. 지기현 판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견학갑니까? 룸사롱이 견학 대상이고 그뭐 단란 주제나 현장 검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판사가 또 현장 검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직접 가는 하지만, 경우도 있긴 그렇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은 세 명이서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는데 검증은 아니잖아요. 놀러 그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단란주점이라고 합시다. 그게 룸사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근데 본인이 그날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그런 데 법정에서. 가본 적 없다. 예. 법정에서 그것도. 소주하고 뭐 소맥하고 뭐 그런 거 삼겹살만 먹는다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이 거짓인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거기서 문제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본인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게 나왔어요. 두 번째, 거기를 그냥 뭐 견학 가거나 잠시 보러 간 사람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물론 언론들은 뭐 보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 사진이 찍힌 거 저 사진만 가지고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그 사진과 사진 찍은 그 장소가 그렇죠. 똑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장소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또 보여주려고. 또 하나 그 이제 술 같이 마시는 장면 그거는 현장에 저 직위원 판사가 있을 당시에는 찍을 수 없으니 그 가게에서 어떤 형식으로 술을 먹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로 찍은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조작입니까? 그리고 비상식 협박이라뇨. 판사가 만약에 이해 당사자하고 가서 만약에 술을 마셨다면 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특히 재판과 연관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네. 그런데 이게 협박이냐고요. 아니 이건 검증을 해야지. 반대로 얘기해서요. 제가 물어볼게요. 조선일보한테 만약에 민주정권에서 있었는데 판사가 그런 일을 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쓸까요? 아, 난리치겠죠. 진짜 어쩌고요. 아니 이게 네. 무슨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매일신문이나 중앙일보도 비슷합니다. 뭐 진짜. 좀 판사 접대 의혹 제기, 네. 협박 정치 신호탄인가 이랬고 중앙일보는 의도가 미심쩍은 민주당 판사형 압박 그렇지만 또 점점점 해놓고 진상 규명은 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자 또 뭐 경향이나 다른 신문들은 보도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썼죠.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룸사롱 향응 직위원 부인, 그러니까 부인했다는 거죠. 민주당 사진 공개 신속히 규명해라 아, 이렇게 썼고요. 예. 한겨레 신문은 커지는 직위원 의혹 사법부 신뢰 위에 신속히 규명.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정상이에요. 네. 아니 판사는요 다른 어떤 직업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장소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니까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만둬야죠. 네네. 최소한 재판은 멈춰야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짚지 않고 마치 이걸 압박인 것처럼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보도 태도죠. 네. 자 공수처가 이 직위원 부장판사 룸사롱 접대 관련해서 이 수사를 하기로 배당을 예. 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네요. 의문이긴 어떻습니까? 하죠. 저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단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모습을 보면 수사가 제대로 될지 좀 의문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숫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특검을 하든 저는 뭐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시켜서 직위원 판사에 대한 특검법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공정하게 수사하고 새로운 정부가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검찰도 이제 그러면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네.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일단 지금은 한시적으로 공처가 일단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 모아서 강제성을 갖고 있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안 되더라도 특검법이나 아니면 검찰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요. 당연히죠.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부장 판사가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재판에 나와가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소맥만 먹고 삼겹살만 먹고 그 그것도 얘기한 대단히 거잖아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제 이 사진 나왔으면 다시 또 재판 가서 아니, 해명하든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네.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성명서를 내든 이런 식으로 해 재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판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예. 그게 개인 일이잖아요. 신상 자기. 발언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그걸 왜 재판정에 앉아서 하냐고 판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그냥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